조현병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이건 자살이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정말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어.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청구하면 10명 중 8, 9명은 거절당할 거야.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자살이면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있어 보이면 무조건 자살이라고 우기고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조현병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오늘 그 다른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진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병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고였는지 그걸 입증하는 방법, 실제 사례, 자료 정리법까지 전부 알려줄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서둘러 자살이라고 판단할까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자살은 대부분 보험 약관에 면책으로 돼 있거든. 그 말은 보험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먼저 지급 가능한 사고인지 판단하지. 근데 정신질환 사고는 워낙 복잡하니까 일단 자살로 몰아가는 게 보험사 입장에선 편하고 싸게 먹히는 길이야. 예를 들면 사고 직전에 가족과 멀쩡히 대화했다. 외출 준비도 했다. 추락한 위치가 혼자 접근하기 힘든 구조는 아니었다. 이런 걸 근거로 정상적인 의식으로 자살한 거다라고 주장하지. 하지만 정신질환은 겉으로 보기엔 정상처럼 보여도 내면에선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조현병은 특히 그래. 말도 잘하고 행동도 비교적 차분해 보여. 근데 그 속은 망상, 환청으로 꽉 차 있어. 그 상태에서 갑작스레 밖으로 나가 사고가 났다면 그걸 어떻게 단순 자살로 보겠냐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나 보험적으로 자살과 심신상실 사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살은 고의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유서도 있을 수 있고 장소나 방법도 특정 목적이 있지. 근데 심신상실 상태는 달라.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가 누군가 날 미행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도망치다가 도로에 뛰어든다. 그건 죽으려고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본인은 살려고 했던 행동이야. 즉 죽음을 인지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 이럴 땐 자살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고로 봐야 돼. 보험에서도 이런 경우는 자살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 축이 있어. 첫 번째, 진단서와 치료 기록. 환자가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지 입퇴원 기록, 통원 치료 내역, 약물 처방 내역까지 포함해서 모아야 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 두 번째, 약물 복용 이력. 사고 직전에 약을 끊었는지, 정기적으로 복용했는지, 최근 진료를 거부한 적이 있는지. 이건 증상 악화의 전조로 판단될 수 있어. 세 번째, 사고 경위 자료. 유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고 당시의 CCTV, 통화 내역, GPS 동선, 가족들의 진술, 특히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 네 번째, 전문의 소견서. 정신과 전문의가 사고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해 심실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써주면 보험사도 무시 못해. 그럼 보험사의 자살 주장에 맞서려면 어떻게 구조화해서 반박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쓰는 전략이 있어. 단계별로 정리해 줄게. 첫 번째로는 병력 자료를 정리하는 거야. 정신과 치료 이력, 입퇴원 기록, 약물 복용 상태. 이건 기본이고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자료야. 두 번째로 사고 전 변화를 파악하는 거야. 갑자기 약을 끊었는지, 병원 방문을 거부했는지,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증상 악화로 해석할 수 있어. 세 번째로 사고 직전, 직후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야. GPS, CCTV, 통화 기록 등으로 갑작스럽고 비논리적인 이동이나 행동을 입증하는 건데 자살은 보통 계획된 행동인데 이런 데이터는 반대 흐름을 보여주지. 네 번째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는 거야. 전문의가 이 환자는 자살을 판단할 만한 의식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식의 문장 하나가 보험사 입장에선 무서운 무기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체를 구조화하는 거야.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사고다는 결론으로 끌고 가는 구조로 만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혹시 이런 구조로 실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있지. 30대 남성 조현병 진단받고 5년째 치료 중이었어. 사고 전 2주 동안 약을 끊었고 병원에선 입원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절했지. 가족들과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리고 도심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지.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했어. 혼자 집 나갔다. 사고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CCTV 분석해보니까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계획성이 전혀 없는 돌발적인 행동이었지. 우리는 약물 중단 이력, 병원 입원 거부기로 가족 진술, 전문의 소견까지 다 모아서 심실 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금 전액 지급됐어. 말씀 듣고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절대 단순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 문제는 보험사가 자살이냐 아니냐를 단순하게 판단한다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논리로 대응해야 해. 감정적인 이야기보다 자료, 시간 순서, 전문 소견 이 3박자가 맞으면 보험사도 물러나게 돼 있어.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말해. 그러면 보험사도 달라지게 돼.